안녕하세요. 별내린 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는 여러분이 거북이 선생님이에요. 거북이 선생님의 등껍질 속엔 보물 같은 이야기 주머니가 가득하답니다. 오늘은 알에서 태어나 활을 아주 잘 쏘았던 고구려의 용감한 시조 주몽이 신비로운 탄생과 모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이불을 꾹 덮고 귀를 쫑긋 세워볼까요? 거북이 선생님과 함께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따뜻한 동화나라 이야기 속으로 퐁당 빠져볼게요. 하늘의 빛을 품은 아이, 주몽.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워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들판에 나와 서쪽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지요.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하늘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은 빛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고, 그 빛은 강물 위에 길게 누워 윤슬이라 불리는 반짝이는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은 마치 하늘을 담아둔 커다란 거울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별들이 하나 둘 기지개를 켜며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먼 곳에서 다정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게 반짝였지요. 하늘나라에는 해처럼 밝고 맑은 기운을 지닌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모수였지요. 그는 구름 위를 거닐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을 판단하기보다는 감싸 안아주는 깊은 호수와 같았어요. 해모수는 마을 어귀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면 누군가 맛있는 저녁을 지어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며 미소 지었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진흙길을 걷는 아이들이 발이 젖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 그 슬픔의 무게를 같이 느껴주고 싶어 했고, 힘겨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바람을 보내 땀을 식혀주려 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해모수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모수는 푸른 빛이 넘실거리는 넓은 강가에 내려섰습니다. 여름이 초록이 막 짙어지는 계절이었지요. 강물은 깊은 산의 비밀을 머금은 듯 푸르고 깊었으며 햇살은 물결 위에서 보석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강변의 갈대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영차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곳에서 해모수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강이신 하백의 딸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강을 무척 아끼는 아이였어요. 물가로 떠밀려온 나뭇가지를 정성껏 치워 어린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터주었고, 사람들이 발에 밟혀 고개를 숙인 풀잎들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누가 보지 않아도 유아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아의 아름다움이었지요. 해모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사람은 드물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란히 앉아 흐르는 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머금었다가 다시 반짝이며 내뱉는 모습을, 은빛 물고기떼가 춤을 추듯 흩어졌다 모이는 모습을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게 이어지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아는 소중한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따뜻한 이해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낯선 이야기를 들으며 먼저 의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날카로운 화살처럼 유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유아는 조용히 정든 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흐르는 숲으로 몸을 옮겼지요. 숲은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은 그저 바람의 노래에만 귀를 기울이며 유아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지요. 그 고요한 숲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알이 태어났습니다. 그 알은 평범한 알이 아니었어요.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스스로 내뿜고 있었지요. 햇빛 아래에서는 눈부신 금빛으로, 달빛 아래에서는 차분한 은빛으로 아른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알을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이건 불길한 징조야. 사람들은 알을 깨뜨려 보려고 망치로 쾅쾅 두드려 보기도 하고 단단한 돌에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을 때린 망치가 튕겨나가고 돌이 부서질 뿐이었지요. 알의 겉면에는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이 신비로운 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운 밤이면 새들이 내려와 깃털로 알을 덮어주었고 강아지들이 알 주변을 지키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지요. 결국 사람들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늘의 것이로구나. 사람들은 볕이 잘 드는 따스한 자리에 알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하얀 안개가 솜사탕처럼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시간, 알이 찌지직 소리를 내며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롱초롱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햇살,
처음 맡아보는 풀꽃 향기, 피부에 닿는 상쾌한 공기.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기분 좋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주몽은 자라면서 유난히 멀리 보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발등 위에 떨어진 꽃잎에만 집중할 때 주몽은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굽이치는 강물은 어디까지 흘러가 바다를 만날지 궁금했습니다. 주몽이 처음 활을 잡던 날, 그때 주몽이 손은 아주 작았고 힘도 모자랐습니다. 화의 시위를 당기면 팔이 부들부들 떨렸고 화살은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풀숲으로 픽 쓰러지거나 엉뚱한 나무에 퍽 박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에이, 주몽, 너 활솜씨가 형편없구나. 주몽이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화끈거리고 속상한 마음이 밀려왔지요.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소질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주몽은 혼자 강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물결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주몽은 흐르는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닿는구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이야. 주몽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영영 안 되는 건 아니야. 강물처럼 나도 계속 해보는 거야. 다음 날 주몽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활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뺨으로 느끼고 발바닥이 땅을 단단히 지지하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멈추는 아주 짧은 순간까지도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팔 근육이 단단해질 때까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살은 더 이상 풀숲에 숨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기 시작했지요. 주몽은 깨달았습니다. 반짝이는 재능보다 더 오래, 더 멀리 남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주몽이 빛이 밝아질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커졌습니다. 부여의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냥대회에서도 말타기 시합에서도 늘 당당하고 뛰어난 주몽을 보며 질투라는 미운 마음이 싹 텄던 것이죠. 주몽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니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어. 왕자들의 눈빛은 점점 서늘해졌고
주몽은 자신을 해치려는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몽은 깊은 밤 어머니 유아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등불이 방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유아는 아들이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들이 눈동자 속에 담긴 두려움과 망설임을 읽어낸 유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주몽아,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말거라.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자라는 법이란다. 너희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은 짧았지만 바위처럼 묵직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몽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직한 몇몇 벗들과 함께 험한 산을 넘고 끝없는 들판을 달려 마침내 거대한 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강은 화가 난 것처럼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뗏목도 배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주몽을 잡으려는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벗들이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주몽의 가슴도 북을 치듯 요동쳤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주몽은 눈을 감고 강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친 물결 저편에는 그동안 그토록 꿈꾸던 평화로운 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손자이며 하백이 외손자다. 오늘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다오.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일제히 떠올라 서로의 몸을 맞대어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살아있는 다리가 놓인 것이지요. 주몽과 벗들은 그 소중한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군사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와 자라다리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몽과 벗들이 도착한 새로운 땅, 졸보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땅은 돌멩이 가득한 거친 흙이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가장 먼저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밤에는 잠을 아껴가며 마을을 지키는 불을 가장 늦게까지 켰지요. 누군가 배고픔에 지쳐 있으면 자신의 몫을 먼저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양쪽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주몽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라란 높은 성벽이나 날카로운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자 거칠던 땅에 초록빛 새싹이 돋았고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마다 집집이 피어올리는 밥 짓는 연기는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갔지요. 이 작은 마을은 점점 커져서 훗날 거대한 제국, 고구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몽을 동명성왕, 즉 동쪽 하늘을 밝게 비춘 성스러운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왕이 된 뒤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홀로 강가를 걸었습니다. 처음 활을 잡고 손을 떨던 그날의 마음을 거친 강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거북이 선생님이 들려준 주몽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까지 이끌어낸 주몽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지요. 주몽이 그토록 활을 잘 쏠 수 있었던 건 태어날 때 가진 재능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연습한 노력과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마음속에 커다란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힘들거나 활쏘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날처럼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주몽처럼 잠시 행동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조금씩 계속 해보자. 하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거북이 선생님도 별내린 다락방에서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쁜 꿈을 꾸러갈 시간이에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사랑스러운 꿈 꾸세요. 잘 자요. 안녕.